그야말로 총선 하루 앞을 두고 있습니다. 하루 앞둔 판세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이 본투표입니다. 그러게요. 네, 제가 D-100부터 계산해서 왔거든요. 엄청 길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예. 이 선거가 빨리 지나가면 또 새로운 일이 오겠지만 그래도 네. 일단 이 선거가 빨리 지났으면. 아니 근데 다리가 왜 그래요? 예, 제가 발가락이 지금 부러져가지고 예. 아니, 내가 발가락 부러진 거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 지금 이 방송 저 방송에서 다 얘기해가지고 예. 어쨌든 그 헬스클럽 가서 예. 이렇게 원판을 꽂다가 이거 놓쳐가지고 아이고. 10kg짜리가 발가락에 떨어져서 발가락이 좀 아이고. 박살났어요. 아유. 그래서 액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고발도 많이 당하고 발가락도 부러지고. 저도 어제 왔더라고요. 왔어요? 영등포 경찰서에서 왔어요 드디어 조사받으러 올 오라고. 게 왔구나. 네. 아. 국민의힘이 고발했어요. 어디서 고발했어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2건 있습니다. 저도 국민의힘 한 건은 명함도 못 내밀어. 2건은 돼야 돼. 그러네. 선방심의에서만 나 7번 제재 받았어. 내 바로. 근데 진짜 말을 못하게 한다. 무슨 말만 하면 진짜 다 고발해가지고. 여기 너무. 지금 사법 리스크가 가득한 방송입니다. 지금 여기. 네, 사법 리스크가 가득한 방송. 이제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표현의 자유가 좀 취재해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말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간 잘 조사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 투표 하셨어요? 네, 저는 금요일 날 사전 투표했습니다. 어디서 하셨어요? 집 앞에서 했습니다. 집 앞에서 하셨어요? 내일은 또 일이 하루 종일 있어서 네. 그렇죠. 했습니다. 안 왔어요? 사전 투표 현장에? 예. 제가 5시 30분쯤 갔는데 네. 줄을 쓰더라고요. 오후? 네, 오. 끝날 때 즈음인데 불구하고 와.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면 좀? 젊은 층이 많은 가운데 네. 어르신들도 제법 눈에 상당히 띄어서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투표하셨어요? 네, 저도 금요일 날 이제 투표를 했고 저도 내일 하루 종일 일이 있어서 미리 할 수밖에 없었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 어머니한테 같이 네. 가자 투표하러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어머니는 내가 사전 투표를 못 믿겠다. 본투표에 가야 되겠다라고. 그거 음모라고. 윤석열 정부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조작을 하겠냐고 뭐 이렇게. 엄마 음모야 이거. 안 믿으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사실은 스윙 보터예요. 네. 2017년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찍으셨고요. 네. 2022년에는 윤석열 찍으셨어요. 네. 문재인 정부 이제 심판하겠다고 네. 이런 게 있으셨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뭐 지지세나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노년층에 너무 많이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퍼져 있는 거야. 이거는 근데 자해적인 그러니까 어떤 선거적 운동 전략이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은 투표는 할 수 있을 때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당일날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어쨌든 참 심각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쪽에서 사전투표 동료를 이제 한다고는 하긴 했는데 사실은 방금 우리 김준일 대표가 얘기한 그 이제 부정적 인식이 네. 하루아침에 개선되기가 힘들거든요. 워낙 강하게 형성된 측면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KBS가 직전에 이제 조사한 것을 보면 사전투표 참여하겠냐, 네. 어느 투표에 참여하겠냐 물어봤을 때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51%가 사전투표 참여하겠다. 근데 네. 국민의힘 지지층은 26%만이 실제로는 여기서 좀 더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절반 수준밖에,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국민의힘 지지층은 절반 수준만 사전투표 이용 의향이 있다는 거니까 네. 그 이제 이게 상당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은 그 조사가 너무 많아서요. 바쁘게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격전지 중심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SNS에 초박빙 접전 지역구를 올렸는데 엄청 많습니다.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분석하고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일단 서울 중구 성동을 박성준, 그다음에 용산 강태웅, 양천갑의 황희, 영등포울의 김민석, 동작을 유사명, 서초울 홍익표, 강남을 강청희, 송파갑 조재희, 송파울 송기호, 송파병 남인순, 광진을 고민정, 동대문갑 안규백, 뭐 너무 많아요. 뭐 다 부를 수 없을 정도인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용산 볼까요? 서울 용산에 보면 민주당의 강태웅 후보, 국민의힘의 권영세 후보가 맞붙고 있는 지역인데, 자 갤럽
뉴스파고 서울경제신문 조사는 이렇게 나오고 엠브레인 퍼블릭 그다음에 YTN 조사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윤희용 센터장께 먼저 듣겠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이제 앞서 있던 조사 결과들도 이제 있었는데 네. 선거 막판에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 서울시 이제 부시장 출신인데요. 수치상 이제 앞서 있는 네. 이제 오차범위 내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상당히 접전이고 이 지역이 사실은 용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서울에서 강남 3구 내에서 이제 의석수를 확보를 하고 네. 강남 3구가 아닌 지역에서 딱 한 곳을 의석을 확보했는데 거기가 바로 용산인데 이 용산 같은 경우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한강 수변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 못지않은 이제 부촌이고 네. 또 용산역 주변이 또 강남 못지않은 부촌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보수화가 진행되었고 근데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의원이 한 명 있었죠. 네. 진영 전 의원. 근데 국민 보수 정당에서 넘어온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는 최근에 의원에서는 진보 정당에서는 배석을 순수하게 내지 못한 곳인데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위치, 이태원 네. 참사가 있던 곳 등에 있어서의 정권에 대한 견제, 평가, 심리 이런 것들이 좀 이 지역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만약에 돈을 걸라고 한다라면은 네. 만약에 네. 찍어야 된다라면은 강태용 후보한테 돈을 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론조사의 흐름이라는 게 이제 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은 미세하게 강태용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경향이 있다. 지난번에 권영세 후보 같은 경우에는 1,000표도 안 났거든요, 표차가.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신승을 했는데 그때는 정의당이었나? 그때 이제 그쪽에서 나와서 약간 표가 분산된 게 있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뭐 여러 명이 무소속 후보도 나오고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진보 계열이 많이 분열된 이런 모양새는 아니거든요. 그거를 봤을 때는 저는 이번에는 강태용 후보가 될 것 같고 권영세 후보는 사실은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요.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그러니까 의원들 중에서 이미지는 나쁘지 않은데 아까 전에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여기는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곳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가 그 박희영 구청장? 네. 이게 원래 그 권영세 의원 보좌관 출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권영세 의원이 사실상 이렇게 백업을 해줘가지고 이제 구청장이 된 것이고 그때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때 이태원 참사 났을 때 그 구청장이 제일 먼저 권영세 의원한테 맞아요. 보고하고 저는 그랬어요. 보고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 보고를 해야 되는 이게 보고 라인조차 무시할 정도로 사실은 권영세 책임론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게다가 이제 용산이 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들어온 것이 호재냐 악재냐라고 본다라면은 정권 심판론에 좀 불붙인 뭐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 이걸 봤을 때 저는 이번에는 강태용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제 권영세 후보가 의원이 이제 다시 재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이후에 전당대회 등에서 상당히 사실은 유력한 인물이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용산과 또는 수도권과 이제 이런 것들을 갖춘 인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죠. 지금 이런 흐름들은 지금 상당히 권영세 후보에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측면들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사실은 뭐 800몇 표 차인지 네네. 뭐 차이 700몇 표 차인지 그러니까 1000표 안에서 당락이 갈린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끝까지 한 표 한 표 굉장히 이제 검표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이후 결과는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매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난번. 예. 자, 중성동을 민주당의 박성준, 국민의힘의 이해훈 후보가 붙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갤럽 중앙일보 그리고 여론조사 꽃 이렇게 보면 여기도 상당히 박빙이에요. 박성준 후보가 43, 이해훈 후보가 41, 거의 2% 오차범위 안에 확실히 들어와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디가 이길까요? 여기가 이제 일단 지역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네. 중성동 을이라고 돼 있지만 중구 전체하고 성동에서는 아마도 금호동과 옥수동일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옥수동이 이제 옛날 옥수동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부촌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비싼 아파트들이 보수 정서가 굉장히 이제 사실은 강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두 곳 중에 한 동이 이렇게 여기 중구에 붙었는데 중구 자체도 사실은 서울 지역에서 강북에서 보수세가 제법 있는 곳이에요. 중구 자체가.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남산 주변인 것이잖아요. 네. 예. 그런 상황이어서 한데 지금 두 명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 대변인도 하고 JTBC 앵커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이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아마 이제 이분이 3선을 했나요? 맞아요. 예. 그 3선 의원의 이 저력이 이제 예. 사실은 있는 거라고 단기간에 지금 지지를 끌어올린 것이거든요. 정당 지지율 이상으로.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지역에 있어서의 약간 특수성. 그다음에 이제 3선 의원급이라고 하는 부분들. 네. 또 그런 것이 박성준 의원이 뭐 상당히 어쨌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긴 했을 텐데 네. 그럼에도 격차가 이제 좀 적은 상황이어서 네. 아마 박성준 의원 측에서 약간 긴장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번에도 한번 돈을 걸어볼까요? 그러니까 박성중 의원한테 걸기는 할 텐데 네. 저는 이번에 만약에 선거 기간이 좀 더 남았다라고 한다라면은 이혜훈이 역전할 수도 있겠다. 이게 그러니까 맹추격이에요. 그러니까 맹추격. 네, 그래서 맹추격. 격차가 좀 벌어졌다가 지금은 거의 2% 포인트까지 이제 여조에 따르면은 이렇게 근데 전체적인 흐름이 이혜훈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혜훈 후보 이제 뭐 선거 유세하는 것도 뭐 우연히 네. 보기도 했거든. 시사인 방송하러 가다가 그거 바로 앞에서 거기 맞죠, 지역구. 유세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주로 아파트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그러니까 본인이 KDI 나오고 뭐 이렇게 어떤 경력들 이런 것들을 이제 특히 서초를 쉽게 얘기하면은 중성동을 서초구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약들이 서초에서 이제 지역구를 했으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옥수동은 굉장히 부촌이 됐고요. 금호동은 민주당 지지세가 좀 강해요. 아직도.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 지지세가 좀 더 강한 지역이고 여기가 옛날에 정대철 의원부터 해가지고 네, 굉장히 예. 오랫동안 민주당 계열이 이제 했던 뭐 그런데 물론 그때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이제 달라졌죠. 이제 인구가 또 줄어들었으니까. 심은원 씨 남편 이제 지상욱 씨도 네, 이제 여기서 의원을 했었죠. 했던 것이죠. 사실은 여기는 이제는 사실은 민주당 계열이 우세하다 이 지역 자체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민주당에게 좋은 밭은 아니다. 좋은 밭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2020년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정권 심판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저는 박성준한테 돈을 걸 텐데 네. 이해훈이 추격이 굉장히 무섭다 지금. 네, 굉장히 치고 올라온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옥수동 현장 취재 조국혁신당 그 선거 캠페인 할 때 일요일에 갔었는데 어떤 여성 한 분이 계속 고함을 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굉장히 우발적인 사건이긴 했는데 하여튼 그걸 막 대변하려고 뭐 가라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일이 있었다라는 말씀 좀 이게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민의힘의 이번 이제 선거 캠페인 중에서 뭐 공천에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지혜를 나름 발휘한 것이 중진들을 재배치한 그렇습니다. 것이었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경선 과정에서는 잡음을 줄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저기 컷오프를 아예 시키는 것도 아니고 네. 나가라고 하는 것이니까 네. 딴 데로 가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새로운 지역도 새로운 인물 이게 뭘 알아야 사실은 지지를 보내는 것인데 그렇죠. 이게 막무가내로 밀어넣는 것이니까 자존심이 상하기는 하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어서 대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데 지금 이제 이혜훈 전 의원은 지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네. 상당히 그래서 다른 데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특히 더 눈에 띄는 그런 사실 상황이라고 이번 하겠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정말 뭐 평가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서 주요하게 평가해야 될 대목이 바로 그 영남 재배치론.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는 잡음을 최소화했지만 결국 본선 경쟁력이 있었던 거냐.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다수 당선을 내기 위한 좋은 선택이었냐, 전략적 판단이 옳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확실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서초를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홍익표, 국민의힘의 신동욱 두 후보가 대결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 조사가 여론조사 꽃 제 조사입니다. 홍익표가 34.8, 신동욱 44.2. 여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전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서울에도 아예 안 돌아간 데가 꽤 많아요. 예를 맞아요. 들면은 은평갑에 박주민을 꼭 여론조사를 해봐야 돼.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본인 계속 요구해요. 왜 나는 안 해주냐. 당에서 네.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여론조사 한 번을 안 돌려준다. 그러니까 그런 데가 이번에 그러니까 뭐 강남갑 같은 데도 여론조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해보나 마나예요. 근데 여론조사를 돌린 데 중에서 거의
유력 확실되는 게 서초을이에요. 국민의힘이 이제 아예 네.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여론 M에서도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가 네.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익표, 그러니까 두 사람 신동욱, 홍익표 두 사람 다 약간 젠틀맨 이미지가 좀 있고 풍채도 좋고 이제 얼굴 외모도 좋고 좀 수려해서 사실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굉장히 저는 선전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한 자릿수로 좁혀질 수도 있겠다. 이거는 거꾸로 홍익표가 맹추격하고 있어요. 네, 지금. 맞아요. 신동욱은 예. 맹추격하고 있어가지고 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강남 쪽에 가서 유세를 한 것도 네. 강남을이 지금 완전 초접전이거든요. 네. 그것도 있지만은 서초도 좀 같이 이제 붐업을 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본다라면은 한 자릿수로 좁혀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다 가져갔어요. 네, 그러니까 저 현장 취재 갔었는데 양재역에서 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서초동 주민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제2의 대구다, 막 이러면서 부끄럽다. 한 번도 민주당이 된 적이 없다, 막 이러면서 민주당이 이 지역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좋은 후보 내고 선거 캠페인을 세게 하면 해볼 만한 지역이다.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주민들이 막 얘기를 하죠. 중요해요. 여기 왜 그러냐면 아크로비스타가 있습니다. 아크로비스타 네. 거기 있구나. 예, 하여튼 근데 민주당 자체 내부 조사에서는 상당히 추격을 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동작을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류사명, 국민의힘의 나경원. 이 지역 정말 여기 진짜 피말리죠. 진짜 피말리고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이번에 후보들 중에 네.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뭐 민주당 쪽으로 하자면 인물에 대한 평가는 없고 이제 정당 브랜드 효과가 워낙 강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한데 네. 국민의힘 관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과 가까웠던 측근의 이제 이 후광 효과. 네. 라는 것이 과거의 총선에서는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잘 만들고 효과가 컸다고 하는 것이 한 20년 전의 선거 슬로건인데 네. 대통령의 30년 친구예요. 아니 이제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는 그 정당의 후보가 거의 당선되지 않았던 곳인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것이 큰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물들이라고 어떤 프리미엄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부분이 있는데 그런 반대 효과가 있잖아요. 네. 좀 뭔가 비윤. 불편함을 당했던 인물은 피해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효과가 그렇죠.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나경원 후보가 사실 이 지역 굉장히 사실은 뭐 표박 관리를 잘 한 것이 해왔긴 한데 네. 여기에다 그러한 어떤 동정론 또 심판론의 직접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점들이 네. 더해지게 되면서 네. 실제 본인 지지율을 이상을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유삼영 후보를 이제 인재 영입을 한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험지를 보낸 거예요. 그 지역이 험지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이제 유력한 인물이 있는 상황에서 험지를 보낸 것이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여기를 6번인가를 여덟 8번인가요? 네, 8번 갔고 엄청 아마 마음에 오늘 만약에 또 가면 9번 가는 거예요. 마음의 빚이 엄청 크다. 네, 아마 제 생각대요. 그래서 이제 간 근데 것인데 인재영입 인사를 험지로 보내는 경우가 이번에는 의외로 좀 있었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인데 맞아요. 어려운 곳에 간 것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이 동작은 갑과 을이 있잖아요. 이 을 지역은 그 서초구랑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캠페인을 서울에서 이제 우리가 강남 4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곳이 몇 곳이 있는데 길 하나 건너면 저 방배동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대표적인 데가 동작 을입니다. 예, 동작 갑은 이제 노량진, 맞아요. 대신대방 이쪽이니까 약간 거리가 있는데 비해서 그리고 뭐 이제 강동에서도 가끔 이제 네. 강남 4구가 되겠습니까 하는 캠페인을 하는데 여기가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의 서초구랑 붙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또 보수세가 있는 상황이에요. 사당 뭐 이제 이수 이쪽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초반에 비해서는 유삼영 후보가 많이 사실 격차를 좁혔어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인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쪽에 거시겠습니까? 저는 뭐 네. 배팅은 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차피- 윤희용 보호해야 돼. 보호해야 돼. 그럼 욕은 나만 지금 먹을게. 우리 저 3명 있는데 2 고발됐어. 여기까지 고발하면 안 되니까. 자, 고발은 우리 몫으로. 네. 일단은 여기 잘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만 보론을 하자면은 나경원 의원이 2004년부터 여기에서 이제 비례로 되기는 했지만은 이제 그 이후에 옮기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경원 의원이 동작구에서의 어떤 인지도가 류사명 후보하고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그 동작구민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약간 이게 뭐 이거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뜨내기 후보에 대한 반감이 좀 있어요. 동작 주민들의? 예, 동작 주민들이 갑자기 아무 연고도 없는데 갑자기 와서 그게 대표적인 게 이수진 의원이었고 네. 이번에 류사명 후보에 대해서도 사실 약간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선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뭐 우리 한병도 이제 위원장님 본부장도 오시겠지만은 민주당 쪽에서는 여기 이기면은 서울 다 가져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강남에 절대 안 되는데 몇 군데 빼놓고는 그 정도로 여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저한테 돈을 걸라고 하면은 저는 나경원 의원한테 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나경원으로 지금 격차가 좁혀졌다가 다시 살짝 벌어졌어요. 벌어지고 있어요. 살짝 벌어지고 주말 있어서. 사이에 막 긴급 기자회견을 막 중진들이 나서서 막 했잖아요. 뭐 200석 되면 뭐 상당히 어려워진다. 뭐 나라가 난장이 될 거다. 뭐 이제 이런 그 기자회견을 나경원 후보가 했죠. 이게 이제 요 지역 그 이제 동작을 같은 경우가 아마도 이제 지난번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강남 3구 이외의 지역 용산이라고 했잖아요. 이번 동작에 대한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예,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당선이 되면 상당히 사실 이제 역할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요거만 하나만 더 받으면은 네. 저는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여기에서 살아남는다라고 하면은 차기 당 대표도 굉장히 유력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거의 다 떨어졌어요. 영남에 몇몇 대 빼놓고는 특히 수도권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저는 전당대회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동훈 책임론도 있고 만만치 않을 거예요. 네. 지금 상황에서. 근데 나경원이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대한 부재론이 있으면 한동훈이 되겠지만은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살아오면은 상당히 그리고 사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국회의원 임기가 대통령보다 길어지는 국회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말 안 들어요. 자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의원들은. 이제 할 만 다 하는 국회가 되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이 사실 이제 선거를 아는 것은 이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막판 선거 캠페인이 너무 갈짓자인 것이 반성 읍소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조 심판을 하잖아요. 맞아요. 선거 캠페인에서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심판과 읍소를 동시에 하는 건 없는 거예요. 메시지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네 진짜. 미안해하면서 주먹을 치는 거예요. 관용.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나 진짜 잘못했어. 그러면 미안한데.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것이니까 어떤 것들이 다 이제 장점의 효과, 뭐 단점의 효과들이 있는데. 어떤 작은 나쁜 효과는 감수하면서 최소화시키면서 큰 거를 이제 극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양쪽을 가지고 하는데 나경원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 뭐 지금 큰일 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만 이제 했을 때 위기감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보수층한테. 그러면 그 위기감에 의한 결집이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위기감이 충분하게 전달이 보수층한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PK 등에서 다시 재결집들이 이루어졌거든요. 막판에. 지금은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서 메시지가 혼선이 메시지 혼선이 있다. 이러면서 국민의힘에. 위기감이 전달이 안 된다. 읍소의 효과를 가려면 위기감이 전달이 충분히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비해서 어떤 이제 선거 캠페인 잘하는 후보들은 하나를 하는 거잖아요.